다시 이제 유형으로 나왔죠. 첫 번째, 평행하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걸 이렇게 딱 보면서도 우리말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구나. 일치한다. 솔직히 일치한다는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일치한다는 것은 그냥 답을 준 거잖아.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평행하다와 수직이다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만날 거니까 그 정도는 그냥 바로 넘어가 되겠죠. 그래서 1번 평행하대요. 그 말은 기울기가 같다.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a-3과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2가 같다. 양변에 a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양 시키면 플러스 2는 0. 그래서 2, 1, a는 1 또는 2. 상수 a의 개수 2개. 됐죠? 근데 2개가 답이 아니에요. 선생님 왜 그래요? 왜 2개 답이 아니에요? 평행하다 했죠? 이렇게 하고 그냥 딱 2개 하고 넘어가 버리면 맞은 것 같지만 딱 틀린 오답이 돼버린다는 거야. 평행, 정확한 말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야. 그 말은 a 플러스 2랑 2a는 서로 다른 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 말은 절대 a는 2가 돼서는 안 된다 소리입니다. 따라서 2개가 아니라 하나, 2번이 답이 되죠. 자, 2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해봅시다. 그래서 직선 AB의 기울기부터 구해보면 X의 증가량 1에서 마3을 빼서 4분의 3에서 7을 빼니까 마4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겠죠. 나는 이거랑 수직인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구했네? 그럼 이제 필요한 지나는 점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점을 지나냐라고 해서 문제를 계속 읽어봤더니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래요. 아, 3대1의 내분점. AB 적고 밑에다가 3대1 적고 내분점의 좌표는 눈을 감으라 했죠? 그래서 3대1의 내분점이니까 4분의 반드시 3부터 가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 3, 7에 21 플러스 3 따라서 내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6 그럼 이제 문제는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2,6을 지나는 직선 어제 배운 공식에 의해서 y는 1 쓸 필요 없고 x 플러스 2 플러스 6 따라서 2항만 시켜주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문제들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은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하고 두 번째 유형하고 구별을 해보면 이거죠. 첫 번째 유형은 중학교 2학년 표현 방법으로 함수를 적어놨을 때 y는으로 적어놨을 때고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적어놨을 때 ax 선생님 그러면 따로따로 외워야 됩니까? 따로따로 안 외워도 돼요. 결국 이게 나오면 이걸 뭘로만 고치면 돼? 이걸
y는으로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 그냥 둘 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고쳐놓고 아까 앞에서 했던 대로 평행하다,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다르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래도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두 가지를 구별해서 외우면 좀 더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봐볼까요? 바로 읽는 방법. 자, 위아래 연립방정식처럼 써놨어요. 그죠? 연립방정식처럼 써놓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가로선을 만들어요. 그냥 가로선을 만들면 바로 분수처럼 읽어지죠.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이렇게 바로 읽어지죠. 분수처럼. 평행하다. 앞에 거 두 개는 같고 뒤에 거는 다르다. 이게 평행하다. 일치한다. 다 같다. 다 같죠? 자, 수직이다. 수직이다는 이렇게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해요. 그래서 0이 나온다면 수직 조건이 된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구별을 해놓아서 외우면 나올 때마다 y는으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최대한 웬만하면 외우려고 노력 한번 해줘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나오면 굳이 y는으로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아까 연립방정식처럼 써봐요.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처럼 만들었다면 이제 문제를 봐요. 수직 조건이죠. 아까 수직 조건이 뭐였냐면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수직 조건이라 했어. 그래서 a랑 2를 곱해서 a 더하기 4랑 2를 곱해서 8. 이게 0이면 되는구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4번 다음 직선과 다음 직선은 수직이고 솔직히 이제 한번 해봤으면 굳이 연립방정식처럼 안 쓰더라도 수직 조건이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한 게 0이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래서 a, b는 2란 걸 얻어냈네요. 이제 평행이래. 자, 평행 한번 다시 해보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처럼 한번 다시 써봅시다. 요거랑 b-3 x-y-1은 0. 자, 이렇게가 평행이래요. 자, 평행은 어떻게 하라 했냐면 연립방정식처럼 써놓고 가로선을 만들어서 분수처럼 읽으라 했죠. 그래서 가로선을 만들어서 분수처럼 읽으니까 b-3분의 a가 마이너스 1분의 2라고는 같지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하고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쓸 필요 없잖아. 그럼 같다만 한번 써볼까요? 여기 같다. 크로스 지구방위 대 마이너스 a는 b 빼기 3. 이항 정리 좀 시켜주면 a 플러스 b는 3이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봐보니까 a, b는 2, a 플러스 b는 3. 그래놓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물어보는 곱셈 공식 변형 문제로 가버렸네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9에서 4를 빼니까 답은 5. 분명히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뿐만 아니라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다양하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같이 또 정리를 해보고 이번에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첫 번째 5번. 세 개의 직선으로 네 개의 영역이 생긴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세 개의 직선을 그어서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세 개의 직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 한번 딱 그어봐요. 직선 세 개를 그어서 이 좌표 평면이 네 개로 나눠져야 된대. 그러면 세 개의 직선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 이렇게 있어야겠죠.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야겠지. 그래야 영역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아, 좌표 평면이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소리는 기울기가 모두 같은 평행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평행해야 된대요. 이렇게 둘이도 평행해야 되고 이렇게도 평행해야 되고 이렇게도 평행해야 된대. 그러니까 세 개의 직선이 다 평행해야 된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라리 중학교 방법처럼 푸는 게 훨씬 편해요. 어떻게? 다 y는으로 고쳐버리는 게 편해. 그래서 첫 번째부터 y는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두 번째 거 y는 하면 마이너스 b분의 1x 마이너스 b분의 3. 세 번째 거 y는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차라리 적어버리는 게 편해요. 그런 다음에 평행, 기울기가 같으면 되네.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분의 1이랑 마이너스 2가 같으면 돼요. 자, 두 개씩 끊어서 읽어보면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가 같으면 되죠? 따라서 a는 2. 마이너스 b분의 1하고 마이너스 2가 같아도 되죠? 따라서 b는 2분의 1. 그래서 a 더하기 b는 2분의 5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이번에는 3개의 직선으로 6개의 영역이 나오래요. 자, 이번에는 3개의 직선으로 6개의 영역.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3개의 직선으로 6개의 영역. 3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네요. 또 그죠. 두 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영역을 나누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뭐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일치한다. 교점이 일치한다. 선생님 계속 말하죠. 교점이란 거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교점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점이 일치한다. 연립방정식 해가 같다. 아, 해가 같다. 해가 같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먼저 해를 구해버립시다. 그 말은 교점을 구해버리자는 소리야. 자, 1번과 2번을 연립했더니 그대로 연립할 수 있죠? 더하니까 2x는 4, x는 2. 그 말은 이 교점의 좌표가 2,1.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요 놈도 어딜 지나면 되냐면 요 놈도 2,1을 지나고 있으면 교점이 일치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2,1을 대입. 2 더하기 a는 4. 따라서 a는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값이 하나 등장하게 되네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고 하나는 그냥 만난다. 반드시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은 평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쪼놈을 다 y는으로 고쳐보라 했죠. 그래서 y는 x-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a분의 1 더하기 a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두 개의 직선은 평행을 해야 되는데 1번과 2번은 절대 평행하지 않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요렇게 평행하면 되겠네. 또는 요렇게 평행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아마 두 개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요렇게 평행하다 해서 마이너스 a분의 1이 1이 되어라. a는 마이너스 1. 요렇게 평행하다 해서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어라. a는 1. 요렇게 해서 a의 값은 총 3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개의 곱을 구하라 했으므로 마이너스 2. 1번이 되겠죠.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4개의 영역, 6개의 영역만 했지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인데 이미 앞에서 했던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다 해버렸네. 자, 이 두 문제 봐봐. 세 개의 직선이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졌죠?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 삼각형 안 만들어졌지?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조건은 방금 했던 그 세 가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7번. 세 개의 직선으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모두 땡큐로 다 y는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땡큐죠. 다 y는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순간 세 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 A가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에 의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평행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를 해보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교점이 같다. 그 말은 해가 같다. 그래서 요거 둘이 이용해서 먼저 해를 또 구해버립시다. y는 y는이니까 그대로 대입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 x는 2. 그러면 교점의 좌표는 2,1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직선이 똑같이 이 점을 지나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2,1을 대입해주면 1은 2a-3, a는 2. 이렇게 해서 a는 마3 또는 마1 또는 2. a의 값을 모두 구하라 했습니다. 8번 똑같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번에는 no 땡큐 문제죠. y는으로 표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고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y는 2x-4,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y는 a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똑같이 y는으로 고쳤는데 기울기를 보니까 하나는 2,
하나는 마일. 아, 세 개의 직선이 평행할 수는 없구나. 그럼 이제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를 이용해서 기울기 A가 첫 번째, 기울기 A가 2가 되거나 기울기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게 되죠. 이제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두 번째였죠. 그러면 똑같이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x, y를 먼저 구해봅시다. 대입법을 이용해서 2x-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3x는 9, x는 3. 그럼 좌표는 3,2. 그러면 이 세 번째 직선이 3,2를 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는 3a 플러스 2. a는 0이네요.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모두 더하래요. 그럼 답은 1. 자, 이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까지 또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직 2등분선. 자, 수직 2등분선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어차피 수직 2등분선도 직방이지.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이면 두 가지를 집중하라 했죠.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이미 이 수직 2등분선에는 그 두 가지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수직이라는 말을 보고 우리는 뭘 구할 거냐?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쓸 거야. 수직이니까. 자, 그러면 수직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기울기를 구했죠? 그럼 이제 지난 점은 어떻게 구하냐? 2등분. 이 문구를 통해서 중점을 지나고 있겠구나 해서 지난 점을 구했어요. 해서 수직 2등분선이라는 이 문구 안에 수직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고 2등분이라는 중점을 가지고 지난 점을 딱 구해주면 끝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9번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수직? AB랑 수직? 그럼 먼저 AB의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그럼 A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마4분의 Y의 증가량 2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겠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겁니다. 그리고 2등분이니까 A와 B의 중점을 지나겠지. 그래서 지나는 점이란 A와 B의 중점이야. 중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끝났네요. Y는 2 X 플러스 1 더하기 3 그래서 2X 플러스 5 이항 정리해주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그래서 답은 1번. 수직 2등분선 이 안에 답이 다 있다. 10번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이 이번엔 거꾸로 2등분선의 방정식을 먼저 줘버렸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봅시다. 직선 AB의 기울기란 X의 증가량 A 빼기 7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죠.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우리가 이미 수직 2등분의 방정식이라 나와 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3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지.
아, A-7하고, A-7분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란 소리구나. 그럼 굳이 이렇게 안 쓰고, 그 말은 상식적으로 이게 얼마였단 소리야? 이게 3분의 1이었단 소리잖아. 그래야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크로스 하면 되죠? A 빼기 7은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1. 그래서 A가 1이 나왔습니다. 그럼 A 자리에 빨리 1을 집어넣고, 두 번째, 이제 이 수직 2등분선이니까 이놈이 어딜 지나야 되냐? 중점을 지나라 했죠? 중점. 나누기 2, 4, 나누기 2, 4. 4, 4를 지나야 된대요. 대입. 4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B. 해서 B는 16. 이렇게 해서 A랑 B의 값을 구했고, 둘이 더하라 했으므로 답은 17. 그러니까 수직 2등분선이면 수직이란 걸 이용해서 비율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2등분이란 걸 통해서 중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아내서 문제 풀어야 된다. 됐죠? 자, 이번에는 수선의 교점. 일명 수심이라고 부르는 수선의 교점. 삼각형에는 총 5개의 점이 있어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우죠. 그리고 수심, 수선의 교점. 그리고 방심이란 게 있어요. 근데 방심은 안 배워요. 그래서 수심까지 해서 총 4개. 그래서 지금 수심을 이제 배우게 된다. 수심이란 말 그대로 수선의 교점이에요. 11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수선의 교점의 좌표, 수심을 구하라. 자, 원래 뭐 좌표 찍어서 해야 되지만 수심 같은 경우는 포인트만 보면 되니까 좌표를 찍지 않고 그냥 삼각형 하나를 그냥 그려놓고 생각해 볼게요. 포인트만 보면 돼요. 포인트만.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포인트만 보고 할 때는 굳이 좌표에다가 안 찍고 그냥 삼각형 그려놓고 이렇게 1,0, 7,2, 3,6 그냥 이렇게 좌표를 그냥 표현해 버리거든. 자, 여기 보면 교점이란 말이 있지. 교점은 뭐다? 교점은 뭐다? 교점은 뭐다? 연립방정식에 해라고.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되겠어? 수선 2개 구하면 돼. 수선 2개 구해서 그 둘이 연립하면 그게 수심의 좌표가 될 거란 거야. 그럼 어떻게 수선을 어떻게 구합니까? 자, 수선이 뭐야? 수선이 이거야.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은 게 이게 수선이야.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은 게 수선이라고. 또 마찬가지. 또 다른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거. 이게 수선이야. 그럼 봐봐. 삼각형이니까 수선은 총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3개 그을 수 있겠죠. 3개 그을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교점, 연립방정식 하려면 2개만 그으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3개 중에 선택해서 구하란 거야. A에서 수선을 구하고 B에서 수선을 구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C에서 수선을 구워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 중에 구하기 쉬운 2개를 먼저 구해버려서 그 2개를 연립하면 이 수심의 좌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파란색을 먼저 구해볼 건데 자, 여기 봐요. 이 직선을 구해볼 건데 항상 직선을 구할 때는 몇 가지에 집중해라?
직선을 구할 때는 몇 가지에 집중해라? 두 가지. 뭐하고 뭐? 그래요. 마음속으로 다 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 근데 이미 지난 점이 있지 않니? 1,0이라고? A를 지나니까? 그럼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기울기를 구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지금 어떤 상황이 이 안에 있냐면 수직이란 상황이 있죠? 수직? 누구랑? BC랑. 그럼 BC의 기울기가 필요하네? 그래서 BC의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X의 증가량 4, Y의 증가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파란색의 기울기는 1이 되겠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네요. y는 x 마이너스 1이라고. 기울기가 1이면서 1,0을 지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나만 더 구하면 돼요. 파란색, 아니, 빨간색 할까요? 주황색 할까요? 선택. 빨주. 빨간색 할까요? 주황색 할까요? 빨간색. 그럼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자, 빨간색 직선. 항상 몇 가지에 집중해라? 그래요. 말했을 거라 생각해요.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에 집중해라. 빨간색이니까 B란 점을 지나고 있네요. 7,2. 그럼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 수직 조건이 있네요. AC의 기울기가 필요하겠네요. 자, AC의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AC의 기울기, X의 증가량 2분의 6, 3이네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7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3. 3분의 7에다 2 더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놈하고 요놈하고 연립하란 소리잖아. 그래서 대입법. x-1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3. 3을 싹 곱해버리면 3x-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3, 4x는 16, x는 4. 그래서 4,3, 4번.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12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 ABC. 세 수선의 교점. 그게 2,3이래요. 그래 놓고 이번에 C좌표를 구하래요. C좌표를. 자, 그러면 또 삼각형 하나 더 그려놓고 생각을 또 한번 해봅시다. A 마이너스 1,0, B 2,8, C A, B. 수선을 총 3개 그을 수 있다 했죠? 이렇게 총 수선을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수선이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가 2,3이래요. 딱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 풀 때 제발 웬만하면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 딱 어느 정도 마음 먹고 그렇게 식을 적어보자 라고 했죠. 그러려면 먼저 문제 분석부터 해야 되고
지금 C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A, B니까 미지수가 2개네요. 그러면 반드시 식 2개만 잡아내면 돼. 어찌됐든 식 2개만 잡아내면 무조건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A,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A, B가 들어가 있는 식 2개를 잡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그냥 가장 쉽게 보이는 파란색 직선과 무조건 A하고 B가 들어가 있는 식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직선과 이 BC라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아, 둘이 이용해서 기울기를 곱은 마이너스 1이다를 한번 써야겠다. 그럼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마이너스 1,0하고 2,3을 지나니까 이 파란색의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하면 3분의 3이니까 1입니다. 그러면 이 BC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죠? BC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A 빼기 2분의 B 빼기 8이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죠. 자, 크로스 곱해서 식 잡으니까 B 빼기 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이항하면 A 플러스 B는 1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을 잡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랑 이번에는 AC의 기울기가 수직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해서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X의 증가량 X좌표가 똑같아요. X좌표가 똑같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정확한 좌표에다가 원래 그려보면 X좌표가 똑같았을 때는 이건 뭔 소리냐면 X축의 수직, Y축의 평행한 직선이었던 거야. 근데 기울기가 없어. 이건 기울기 없는 거야. 기울기가 0도 아니고 이건 없는 거야. X좌표가 똑같으면. 분모가 0이니까. 그럼 이걸로 식을 못 잡아. 그럼 이제 뭐 있어요? 하나 남았죠. 그래서 하나 남았어요. 어떻게?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AB의 기울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AB랑 이 보라색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을 이용해 봅시다. 그럼 먼저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A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3분의 Y의 증가량 8.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와줘야겠지? 그래서 요놈의 기울기 A, B랑 2,3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A-2분의 B 빼기 3이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지. 크로스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 8B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B가 마이너스 30이 되고 그러니까 3A 플러스 8B가 30이란 소리죠. 자, 이제 식 2개 잡았습니다. 연립해야죠. 3을 곱해서 3A 플러스 3B는 30. B는 빵. 그러면 A는 10. 이렇게 해서 B빵 A10. 둘이 더하라 했으므로 답은 10. 이렇게 수선의 좌표가 주어져도 수심의 좌표가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다음같이 구할 수가 있었다. 포인트들만 잘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은
이것도 거의 수능 때까지 계속 깔고 가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일명 점직거리입니다. 자, 점직거리. 점 x1, y1하고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사이 거리 점직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자, 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고쳐서 한다. 절대 일차 함수 형태인 y는 이 형태에서 점직거리를 구하면 안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점직거리입니다. 우리는 거리라고 해봤자 딱 두 가지밖에 안 배워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안 배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점과 평면 사이 거리도 하긴 하는데 이건 기하를 선택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거의 두 가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리 공식이 이렇게 딱 크게 보면 세 가지, 작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공식을 못 외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루트 빼서 제곱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그렇죠? 처음은 막 보면서 해요. 보면서 하지만 나중엔 다 외워야 돼요. 점직거리. 자, 일단 13번. 점 B와 직선 AC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A하고 C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내야 돼요. 그래야 점직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A랑 C를 지나는 직선이야. 여러분 두 점을 줬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못 구하면 진짜 이건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A하고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첫 번째, 기울기부터 구하자. X의 증가량 5분의 Y의 증가량 3. 기울기 5분의 3이네요. 그럼 이제 바로 들어오죠. 직선. Y는 5분의 3. 지난 점은 A를 쓰든 C를 쓰든 상관없어요. 그냥 편의상 A 씁시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Y는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9 더하기 4 5분의 20이니까 5분의 11. 자, 점직거리를 쓰려면 이런 형태면 안 된다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 형태인다 했으니까 점직거리를 쓰기 위해서 양변에 5를 곱하고 2항까지 시켜봅시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11은 0. 이렇게 일반형으로 구했습니다. 직선 나왔죠? 점은 뭐냐? B예요, B. 거리란 건 뭐냐면 이 B에서 이 직선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린 이걸 거리라 불러요. 이거 거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점직거리 B가 1,5죠. 자, 이제 점직 나왔으니까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거리 D는 자, 루트 여기서 말하는 A제곱 B제곱이 X계수하고 Y계수예요. 3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5 제곱하니까 플러스 25 절대값 여기서 말했던 AX1이 뭘 말하냐면 X의 계수 3하고 점 B의 X좌표하고 곱하란 소리야. 그래서 3, 1은 3. 마찬가지 PY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Y의 계수 마이너스 5랑 Y좌표 5를 곱하란 소리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그리고 더하기 C란 상수항을 그대로 적어 놓으란 소리야.
그래서 루트 34분의 절대값을 하는 이유는 거리는 음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서 절대값이니까 플러스로 빼내면 돼요. 14니까 11이죠. 그래서 루트 34분의 11. 근다고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답을 쓸 때는 유리화를 시켜서 34분의 11 루트 34. 자, 이게 점 B와 직선 AC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자, 14번. 오늘 아까 수업했던 내용에 연관된 부분이 다시 등장했네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너는 항등식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냐면 K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구별을 먼저 해주라 했죠. 그래서 K를 가지고 있는 놈이 XK니까 X, 플러스 YK니까 Y, 그리고 플러스 2, 그리고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그럼 이게 항등식이라 했으니까 는영, 는영. 근데 여기서 잠깐만 봐봐요. 아까 이제 이건 뭐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요거 봐봐요. 요거 어제 마지막 거의 했을 때 내가 좀 중요하다고 해준 그거 아니지 않니? 그거 1번 더하기 K 곱하기 2번은 0이다. 그 표현하고 똑같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돼.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걸 딱 보고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하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항등식에 의해서 는영 풀 때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하니까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하니까 직선이 만들어진 거고 둘이 연립해서 결국 뭘 구한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기계처럼 무조건 뭐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풀자는 거지. 그래서 3x 마이너스 3은 0이고 x는 1, y는 마이너스 3. 이게 뭘 의미하냐? 두 직선의 교점이야. 그게 일정한 점.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점과 1,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점과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점직거리 D는 루트 A 4제곱 3제곱 절대값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루트 25 5분의 마이너스 11에서 4 빼니까 7이죠. 그래서 5분의 7. 이게 거리였습니다. 단순하게 이 거리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걸 읽어낼 수 있었기를 바래요. 진짜는. 이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많이 시켜요. 이걸 딱 보고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하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구나. 너는. 그러니까 그 일정한 점이란 것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이었구나. 라는 것들. 이제 그 다음 유형은
응용편. 뭐 응용편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15번. Y축 위의 한 점 P로부터 두 직선이 이르는 거리가 같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자, 우리 평면 좌표에서 점의 위치에 따른 좌표 잡는 방법 알려줬죠? Y축 위의 점이면 어떻게 잡고 시작하라 했어요? Y축 위의 점이면 0,A라고 잡고 시작하라 했지? X축 위의 점이면 A, 0. 어떤 함수 위의 점이면 A, FA 이런 식으로. 자, 이제 0,A야. 이제 뭐 하면 돼?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가 같대. 그걸로 식 세우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점직거리 루트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당연히 2분의 절대값 0 곱하기는 뭐 할 필요 없죠. 어차피 0일 거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상수화. 요거랑 같대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똑같이 분모는 루트 2 절대값 0은 곱할 필요 없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풀면 된대요. 루트 2 루트 2 약분시키면 되고.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풀죠?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fx는 절대값 gx.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지? 범위 나눠서 둘 다 절대값이 있는데 굳이 범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제곱해서 자, 첫 번째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이 어떻게 돼요? 의미 없죠? 절대값은 제곱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자, 두 번째 둘 다 절대값이 있는데 굳이 제곱할 필요 있을까? 둘 다 절대값이 있는데 fx는 뿔마 gx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도저히 생각 안 나면 양변 제곱이란 것도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냥 fx는 뿔마 gx 하면 그냥 끝나요. 오케이? 둘 다 절대값 있을 때야. 한쪽에만 절대값 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한쪽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범위 나눠서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그대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아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를 붙인 a 플러스 1이다. 뿔마 이렇게 푼다는 거니까. 첫 번째를 풀 수가 없어. a가 사라져서. 근다고 해서 3하고 마이너스 1이 같지도 않아. 탈락. 그럼 두 번째 거잖아.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 a는 1이구나. a는 1이구나. 따라서 0,1. 솔직히 이거 했는데 찍을 때 1번, 2번 찍으면 진짜 마음 아파요. y축 이의 점이라 했는데 x가 0 안 되고 있으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이번에는 16번.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 y축 위의 점 Q,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자, 이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평면 좌표 문제죠.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이의, x축 a, 0 그래 놓고 같은 거리에 떠 있으니까 식을 잡으면 AP는 BP랑 같다. 근데 이렇게 하면 루트 나오니까 제곱해도 상관없다 했죠? 자, 제곱했으니까 루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빼서 제곱하면 되지. A-2의 제곱 1은 이제 BP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0에서 4 빼고 제곱이니까 16이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1이니까 5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16이니까 17. 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6a가 12. a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 0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Y축 위의 점 Q 0, B 똑같아요. 방법은 AQ 제곱과 BQ 제곱이 같다. 빼서 제곱 4 B-1의 제곱은 BQ 1 B-4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더하기 4 5는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4 16 1 17 B제곱 B제곱 6B는 12 B는 2 그래서 Q점의 좌표는 0,2 이제 마지막 문제 PQ의 길이를 구하라. PQ의 길이는 루트 빼서 제곱 4 더하기 빼서 제곱 4 그래서 루트 8 2루트 2 자, 갑자기 평면좌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했던 것들 다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평면좌표 까먹었으면 연습도 해야 돼요. 시험 대비 때 다시 싹 못 잡아요. 자,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봐요. 이 직선하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거리는 점직으로 끝난다 했죠. 만약에 이거 있었으면 평평거리도 했겠지. 평평거리 있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평평거리 공식이라고 있긴 있잖아. 근데 안 외워도 된다는 소리야. 왜? 평행한 두 직선 중에 한 직선 위에 점을 하나 잡아요. 아무 점이나. 선생님 어떻게 아무 점이나 잡아요? 봐봐. 상식적으로 그냥 밑에 문제를 가지고 이게 2x-5y 플러스 2는 0이고 이게 2x-5y 마이너스 1은 0이었다 해봐요. 그럼 제일 먼저 이건 알아야지.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먼저 알고는 있어야지. 그러면 왜 두 직선이 평행합니까? 기울기가 5분의 2로서 똑같잖아. 2x-5y니까. 아,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맞네. 그럼 평평거리 공식을 쓰지 않고 한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잡으라 했어. 가장 쉬운 점. 그러면 뭐야? x에다 뭐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해도 되고 y에 뭘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 해도 돼. 그럼 가장 쉬운 점. 나는 자신있게 말해. 가장 쉬운 점이랑 둘 중에 하나 0 넣으면 되잖아. 근데 꼭 여기다 막 1 넣고 2 넣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냥 x에다 0 넣어. 그러면 0,5분의 2잖아. 선생님 꼭 0,5분의 1을 해야 돼요? 아니야. y가 0이 해도 돼. 자, y가 0이면 뭐겠어? y가 0이면 마이너스 1,0. 그럼 솔직히 누가 더 편해? 분수가 있는 것보다는 분수 없는 게 더 편하잖아. 선생님 근데 거리가 다 같아요? 거리란 건 아까 이렇게 된다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거. 거리는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거든. 그래서 0,5분의 2보다 마이너스 1,0이 분수가 아니니까 좀 더 편하겠죠? 이걸로 합시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1,0하고 2x-5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둘이 점직거리 쓰면 돼요. 그러니까 평평거리 외울 공식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니까. 그래서 D는 루트 2, 4
25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곱하기 2 0은 곱할 필요 없죠? 마이너스 1 따라서 루트 29분의 3 29분의 3 루트 29 자, 이게 17번의 답도 되겠죠. 두 직선 사이 거리의 AB가 최소가 되려면 딱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될 거니까.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공식 외울래요 한 사람은 공식으로 그래도 한번 봅시다. 공식 엄청 간단해요. 분모는 똑같아요. 분자만 보면 돼. 분자가 뭐야? 상수항의 차야. 그래서 공식 외울 사람은 두 평행한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상수항의 차 이렇게 외우면 돼요. 17번 바로 다시 적용해 볼까요? 평행하죠?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2제곱 5제곱 분의 절대값 상수항의 차. 상수항의 차. 그럼 바로 루트 29분의 3 바로 나오지 답. 18번 뷰표 한때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던 문제고 당연히 시험도 항상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 중에 해당하겠죠. 왜 이게 출제 가능성에 해당하냐? 이 문제를 보고 왜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문제인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지. 이걸 보고 이거하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아래로 블록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수투에서도 많이 나와요. 아래로 블록이야. y는 x제곱 플러스 5란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대요. 2차 함수 위에 점 하나가 있대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대요. 근데 그 거리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봐봐. 점 P는 어디 썼을 때 과연 어디 썼을 때 이 거리는 가장 가까울까요? 과연 점 P가 어디 썼을 때 그래프 위의 점을 P라고 했을 때 점 P는 어디 썼을 때 이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될까요? 그래서 이걸 알고 싶어? 그럼 뭐 하러 가냐면 이걸 알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평행하죠? 이 직선을 움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처음으로 이 2차 함수랑 만나는 점이 생겼을 때 이 점이 P가 됐을 때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최소가 되고 2차 함수 위의 점 P와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됐죠? 선생님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내야 되겠네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잡을까? 요거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그쪽 단원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학교에서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죠. 2차 함수랑 이 직선이 접하네요. 뭐가 생각나요? D는 0. 선생님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접으면 돼요? 기울기만 알고 y절편은 모르지. y절편은 그냥 n이라고 해. 아니 b라고 할까요? 그럼 y는 2x 플러스 b랑 y는 x제곱 플러스 5랑 접하잖아. 그 말은 둘이 연립 이항 정리시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접하잖아. 중근 판별식 d 짝수니까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래서 B는 4. B가 4라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4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하고 또 연계성이 나왔죠.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 접한대요. 아, 연립방정식에 D가 0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빨간색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지? 근데 문제는 뭐야? 거리 최소값 루트 5란 소리는 이 빨간 이제 이 2차 함수는 의미 없어. 2차 함수는 이제 필요 없는 거라고. 문제는 결국 뭐야? y는 2x 플러스 4하고 y는 2x 플러스 k하고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평행선 사이 거리로 바꿔버린 거야,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공식을 외운 사람이라면 이제 공식을 외웠을 때 이리 가겠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상수항에 차라했으니까 절대값 k-4가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웠을 거고. 근데 선생님 이 공식 외우지 말아 했잖아. 별로 필요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대신에 한 점을 잡으라 했죠. 한 점을 잡아요. y는 2x 플러스 4에서 한 점을 잡아요. 가장 쉬운 점.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0,4. 그래놓고 0,4에서 y는 2x 플러스 k까지 거리를 구해요. 점직거리. 그럼 이런 표준형이면 거리 못하잖아. 일반형으로 고쳐야죠. y 이항시켜서. 빠르게 이제 이렇게 고쳐놓고 거리 공식을 쓰는 거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0 곱하기 2 할 필요 없고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루트 5다. 그러니까 절대값 k-4가 5래요. 절대값 k-4가 5래요. 이쪽 한쪽 상수죠? 절대값 하나밖에 없는데 한쪽이 상수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풀어요? 이것도 아까처럼 했던 것처럼 똑같이 뿔마로 풀어요. 상수일 때는 한쪽이 상수일 때는 굳이 범위 나눌 필요 없어요. 무조건 또 뿔마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k는 9 또는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러면 k는 9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아니면 둘 다 될까요? 자, 아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지? 그 말은 요놈하고 요놈은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y는 x제곱 플러스 5란 2차 함수하고 y는 2x 플러스 k란 직선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이 만났어. 그러면 2차 함수 위의 점하고 이 직선까지 거리 중에 최소값은 얼마였을까요? 이 2차 함수 위의 점하고 이 직선까지 거리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얼마였을까요? 0이었겠지. 만약에 2차 함수하고 x축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급이었다 생각하면 여기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0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거리가 루트 5로 나왔다는 소리는 안 만났다는 소리거든. 요거하고 요놈하고 안 만났다 소리야. 안 만났다. 그 말은 또 뭐야? 안 만났다. 그 말은 또 뭐니?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표현을 하면서 같이 수업을 참여해야 진짜로 효율성이 높아요. 자기도 아는 것 같고. 안 만났다. 교점이 없다.
해가 없다.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 근데 2차랑 1차를 연립하면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돼서 쭉 끌고 와줘야 돼. 그 말은 뭐야? x제곱 플러스 5하고 2x 플러스 k를 연립을 하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p'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 그러니까 9는 안 되고 마이너스 1만 된다. 이 소리죠. 이제 그 다음 유형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중학교 2학년 때 이 그림을 많이 봤어요. 내가 계속 뭐 중학교 때 뭐 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 수학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이 그림 봐봐요. 딱 중학교 때 봤던 그림처럼 그려줄게요.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각이 이렇게 2등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제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수선 내려서 A, 이쪽으로 수선 내려서 B. P. 이런 그림.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 언제 봤냐면 직각삼각형 합동조건만 할 때 이런 그림을 봤던 거지.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은 무슨 합동조건에 의해서? 합동조건 뭐에 의해서? R, H, A 합동조건에 의해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죠. 합동이면 뭐가 같아요? 대응변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PA하고 PB의 길이가 같아요. 이걸 증명한 게 중학교 2학년 때 직각삼각형 합동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이등분선에서 우리가 써먹고자 하는 거, 이 식에서 써먹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PA랑 PB가 같대요. PA랑 PB가 같대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또 다른 이름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또 다른 이름이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입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 분명히 문제 풀다 보면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야. 그게 누구냐면 각의 이등분선이야.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게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봐봐요. 점이 여기 있어.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더라도 거리 같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더라도 거리 같지? 여기서 수선을 내리더라도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이름이 누구냐?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체 방정식이야. 이 직선의 또 다른 이름,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그럼 선생님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뭘로 구하냐면 방금 파란색을 써놓은 요거에 의해서 구하는 거야. 자치의 방정식을 푸는 순서에 의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다. 어떻게? 그래서 19번 하나만 더 해보면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죠. 그럼 대충 이 직선의 방정식을 3x-2y-2는 0이나 세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라 세울 거예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몇 개 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 개 있어요? 이쪽에도 각이지만 이쪽도 각이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총 두 개가 있지. 그러면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도 몇 개 있을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 각을 이등분시키는 하나가 있을 건가 하면 파란색 각을 이등분시키는 이 직선도 있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두 개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두 개가 나올 거야. 기본을 알고 가자는 거지. 자, 이제 두 개가 나올 거야. 근데 두 개를 어떻게 구해? 구하는 방법은 아까 뭘로 구한다 했냐면 자치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의해서 푼다 했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자치의 방정식을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자치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을 무조건 x, y라고 잡아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을 무조건 x, y로 잡고 그리고 뭐 하면 되냐? 이 x, y의 관계식을 만들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점을 x, y로 잡고 x, y 관계식을 만들어 했는데 애들이 여기 쓴 x하고 여기 쓴 x하고 막 헷갈려 해. 그래서 보통 안 헷갈리려면 그냥 a, b라고 잡으래요. 미지수를 아예 달리 둬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a와 b의 관계식을 잡고 가장 마지막에 a를 다시 x로 바꾸고 b를 y로 바꿔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왜? 방정식은 웬만하면 그래도 a, b로 쓰는 것보다는 x, y로 쓰는 게 훨씬 좋거든. 그냥 그것만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럼 a, b로 놓고 a, b의 관계식을 만들 건데 a, b의 관계식을 어떻게 뭘로 만들 거냐? 그 포인트가 이 거리가 같다로 포인트를 만들 거란 거야. 이 거리가 같다로 A, B의 관계식을 만들 거라고. 그럼 이 거리가 뭔데? A, B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죠. 이 거리야. 루트 2제곱 3제곱 13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2 가. 이번에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루트 3제곱 2제곱 13분의 절대값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로 식을 세워?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 했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같네지. 자, 그걸로 식을 딱 세우면 루트 13분의 절대값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루트 13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2 루트 13, 루트 13 약분시키니까 양쪽에 절대값이 있네요. 그럼 아까 어떻게 풀어있냐면 첫 번째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두 번째 3a, 2b 마이너스 2가 부호 바꿔서 이항 정리시켜서 a 마이너스 5b
0. 이항 정리시켜서 5a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만 하면 된다? a하고 b를 다시 x, y로만 바꿔주면 끝난다. 그래서 답은 x 마이너스 5y는 0. 요거 하나랑 5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거죠. 하나는 x 마이너스 5y는 0. 하나는 5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됐어요? 근데 이 각의 이등분선의 진짜 공식을 알려줄까요? 각의 이등분선의 진짜 공식? 이거 시험 전날 그냥 외우고 들어가는 공식?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이에요. 100%. 그러니까 공식이겠죠?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그냥 요거를 하나는 그냥 갖다 두고 하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갖다 두면 그게 답이에요. 하나는 그냥 갖다,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갖다 하면 그냥 답이에요. 그게 무조건이에요. 봐봐요. 20번 해볼까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는 공식을 끝나면 하나는 그냥 2x-y 플러스 k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y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하면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하나 나온 거야. 또 하나는 2x-y 플러스 k는 부호 바꿔서 그래서 이항 정리하면 3x 플러스 y 플러스 k 빼기 1은 0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나온 거야. 근데 이 각의 이등분선이 3,1을 지난데 그럼 여기다 3,1 대입하면 3 빼기 3 더하기 k 플러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k는 마이너스 1이 나온 거고 9 더하기 1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k는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된 거야. k 값을 합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0이겠지.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그냥 같다, 하나는 부호 바꾸고 같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 공식을 끝까지 외울 자신 있냐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푸는 방법 외우는 것보다 이거 외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상식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근데 소술형에다가는 못 써먹잖아. 소술형은 뭐 마지막 답만 인정받으면 되죠 뭐. 어쨌든 각의 이등분선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고급 정보를 방출한 거예요.